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쉬었죠?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디 하고 있냐면요, 베이직 스타일 하고 있죠. 베이직 스타일은 앞으로 배우게 될 툴이나 스킬이나 이거를 활용하기 앞서서 전반적인 기저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팩트 베이스, 그죠? 여러분 이 큰 그림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시험에 내니까 팩트 베이스. 두 번째가 미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가 더 남았는데요. hypothesis driven과 so what, why so예요. 하나하나씩 설명하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 보고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팩트 베이스 미시는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 hypothesis driven이라는 거는요, 한국말로 가설지향이란 뜻입니다. 요거는 영어죠, 그죠? 예, 강세가 두 번째 음절에 있고요. hypothesis 이렇게 읽습니다. 발음 좋아요, 그죠? 네, driven이라는 거는 글로 간다란 뜻이죠. 그래서 hypothesis driven이라는 거는 가설지향, 발음 잘해야 돼요. 가설지양이 아니고 가설지향입니다. 그쪽으로 간다 이런 뜻인데, 요거는 조금 아마 문제 해결에 있어서 좀 어려울 거예요. 되게 문제 해결할 때 이런 거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건 이런 거야. 혹시 이게 문제가 아닐까? 라는 가설을 세워놓고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되게 이런 거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의 가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되게 교수들이 어떤 논문을 쓸 때요, 가설을 많이 씁니다. 사실 사회과학에서 많이 해요. 물론 자연과학에서도 많이 합니다. 실험에서도 많이 해요. 이런 가설을 세워놓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이제 가설을 설정해놓고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좀 잘못됐으면 가설을 수정하고 또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설정해서 수정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이 결론에 가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것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베이직 스타일 중에 하나고요. 보시면 활동을 수행하기 이전에 과정, 결과, 결론 이거를 추정해서 일종의 가설을 세우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가설지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세우고 이를 검증하는 순서로 과제를 진행하고,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잠정 설정한 후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게 잘못된 것 같다면 다시 수정해서 또 가설을 세우고 또 가설을 수정하고, 이런 반복함으로써 이런 최종적인 결론에 일종의 이제 도달하도록 하는 게 가설지향이다라는 겁니다. 몇 개 예를 좀 볼게요. 이것도 역시 우리 교과서에서 가져왔는데요. 이거 볼까요? X축이 여기 보면은 그 연도고요. Y축이 사업 영역 이익이래요. 이제 이익이에요. 이익. 그러니까 두 개가 있죠, 여러분. 뭐냐면 기업을 볼 때 매출과 이익이 있어요. 매출은 뭐냐면 전체 판 금액이죠. 그리고 이익은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게 이익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A, B, C 사업 세 개가 있어요. 이익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네. 자, 어느 한 회사에 세 개의 사업이 있다고 가정한 거죠. 이랬을 경우에 이후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 이 문제예요.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가설을 내리는 거예요. 가설을 세운다는 거죠. 예를 들면 A는 보면 이득이 금액이 10억 원 규모네요. 80억 원 규모에서 많이 갈 땐 120억까지 갔다가 이렇게 약간 줄었네요. 근데 어쨌든 80억은 유지하고 있는. 그러면 이득도 꽤 많이 나네요. 그러면 가설을 세우는데 A 사업은 현상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자. 이런 일정 결론을, 일종의 가설이라는 게요, 미리 결론을 한번 내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검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팩트가 잘못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설을 수정해서 다시 가설을 세운다는 겁니다. 자, B는요. B는 보면은 이득금이 0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야, 그러면 B는 성장 사업일 것 같아. 그럼 B 가설을 뭐냐면 B 사업의
모든 경영 자원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C사업은요, 계속해서 이득이 줄죠? 계속해서 이득이 줄어요. 이득이 쭉 주는데, 그럼 2003년이 예를 들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일 것 같아. 그러면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역시 C사업은 철수하자. 예, 이렇게 가설을 세워놓고 이제 이걸 검증한다는 거죠. 이게 가설이에요. 가설 지향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이퍼서시스 드리븐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죠? 예, 미래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마침 이제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아요. 그랬더니 A 시장은 A 사업 영역인데요, 그죠? A 영역이 있는 시장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성숙해서 향후 성장성은 바라볼 수 없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일종의 이제 이런 거를 캐시카우라고 그러죠, 그죠? 예, 계속해서 현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니까 A 사업은 현상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해야 된다는 가설이 맞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결론을 내자, 이런 게 된다는 겁니다. B 사업이 있는 영역을 분석해 보니 B 시장은 이제 막 성장하고 있고 장래성이 커요. 그리고 더 계산을 해봤더니, 그리고 더 팩트들을 모아봤더니 5년 후에 매출 자체가 1,000억 원을 넘을 거대 시장이다, B 시장이. 그리고 본인들이 기술을 받는데 시장이랑에서 비교해 보니까 기술적인 우위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대단히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조기에 채널을 확보하는 게 성공적인 키라고 여러 가지 리포트나 시장 전망에서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금이나 우수인재를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구나 라고 하면은 B사업에 모든 경영자원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가설을 결론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검증하는 이런 과정이 우리는 베이직 스타일의 가설 지향이라고 한다는 거죠. C시장을 보니, 여기 C사업을 보니, C사업에 속한 시장을 보니 C시장은 이게 쇠퇴할 거다. 여러 가지 팩트를 모아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장래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C사업은 철수한다는 가설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일종의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가설 지향이다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네. 자, 그래서요, 한번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 가설 지향이라는 영어로 그 hypothesis driven이라는 거는요, 원래 이제 영어로 full sentence로 옮기면 hypothesis driven based thinking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가설 지향적 사고, 가설 지향적 기반 사고예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고를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아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1, 2학년들은 이렇게 처음부터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이 가설을 세워놓고 그 미리 결론을 내놓고 이걸 검증하는 방법들인데, 되게 이 가설지향적 사고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험과 직관을 중시하죠. 사실은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팩트 베이스 띵킹과는 약간 상반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죠? 하지만 제가 첫 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귀납법과 연역법 둘 다 중요합니다. 맞죠? 그죠? 이런 것처럼 경험과 직관을 중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냐면 팩트 베이스도 역시 중요하다는 거죠. 예. 상반되는 것 같으면서도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설지향적 사고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문제 접근 방법에서 개연성이 높은 가설을 설정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이런 거고요. 아무 생각 없이 들여보거나 무작정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랑 관련된 모든 정보를 막 수집하는데 정보 수집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것보다는 가설을 하나 세워놓고 이런 게 문제일 것 같다니까 거기 관련된 정보만 수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훨씬적으로 많은 시간과 정보를 아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 타당성이 높은 가설을 미리 추론하는 이런 게 바로 가설 지향의 장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설의 검증에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정보 수집 비용, 시간 이런 걸 대단히 절약할 수 있죠. 이럼으로써 성공 가능성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 가설지향적 사고는요, 말씀드린 대로 시급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지도로 문제 해결하는 일종의 선택과 집중함으로써 이런 전략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뭐 어떤 재고 문제가 있는데 부패하기 쉬운 제품의 재고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수집을 할 때 부패하기 쉬운 제품의 재고 관리가 문제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전체 자료를 수집하고 이거를 분석하는 것보다 시간을 세이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료의 뭐 구매, 판매, 재고의 준이랑 관한 정보를 뭐 부패하기 쉬운 거니까요. 그러면 구매량이나 판매량이나 재고 회전율, 이게 부패하기 쉬운 재고의 그 제품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관한 정보만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가설을 검증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나오는 정보 수집 비용이나 시간을 확실히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 대안을 모색 과정에서 재고 관리가 어려운 제품은 가격을 낮춰 판매한다. 이런 또 결론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이런 방법들, 이게 역시 베이스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이포테시스 드리븐이라는 가설 지향이라는 겁니다. 되게 재밌죠, 그죠? 네, 아니 뭐 재미없을 수 있지만 기본입니다. 기본. 가설 지향이다라는 거죠. 자, 맨 마지막 So what? Why so? 자,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 So what이라는 거는 실제로 영어의 구어에서도 많이 쓰여요. 뭐 최근에 본 영화에서 보면은 그 A라는 사람이 한참 얘기하더라고요. 배경이 어떻고 어떠는데 B가 한참 듣더니 그래요. So what? 그래요. So what이라는 거는 그래서 어쩌단 얘기야 라는 사실 구어입니다. 우리 So what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도 지금까지 교수하기 전에 정부기관에서도 있었고요. 그 이전에 컨설팅 폼에도 있었고 여러 사회생활 해보면 어떤 사람들이랑 어느 현안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토론할 때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한 30분이나 1시간을 브리핑해요. 어쩌고 막 하는데 한참 듣다 보면 아니 그래서 어쩌자는 얘기야?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마 이런 경험은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죠? 예를 들면 A라는 친구가 여러분한테 급한 일이니까 만나자고 하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만났어. 그랬더니 카페에서 한 30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죠? 아니 정말로 중요하고 어전트한 일로 급한 일로 만나자고 했는데 정작 그걸 내가 모르겠어.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리얼 월드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So what이라는 게 결론이 뭐야? 라는 얘기예요. 결론이 뭐야? 결국은 어떤 것이냐 관련해서 그죠? So what? 결론이 뭐냐?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요 So what과 상반되는 게 Why so예요. 예를 들면 아무 근거 없이 결론만 얘기했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되지. Why so? 라는 게 그렇게 왜 된 거야? 라는 거죠. 왜 그런가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원인을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두 개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So what? Why so? 아시겠죠? 결론이 뭐냐? 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론을 냈을 때 이게 왜 그러냐는 근거, 사실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렇게 도표를 해놨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이런 결론을 얻기 위해서 근거 자료들이 있어 A, B, C.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이직 스타일이 그대로 적용되죠. 이 전체 자료 수집에 미시가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A라는 예를 들면은 결론을 내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모았을 때 A1, A2, A3가 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이 미시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미시 방금 배우셨잖아요. 그죠? 뭐라고? 중복되지도 않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빠진 게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본 스타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그리고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So what, Why so입니다. 자, 두 개가 같은 얘기고요. 결론을 정점으로 해서 So what, Why so가
계층을 이루도록 이렇게. 물론 말씀드린 대로 다 이 가로 방향으로 다 미시가 충족이 돼야 돼요. 미시가 이렇게 돼야지 이야기의 비약을 막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근거나 아니면 이유들이 명확히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근거나 이유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돼도 안 되고 그리고 빠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실들이. 예, 이게 이제 요 기본 구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보다는요, 그 우리 엑서사이즈를 하나 좀 다뤄보고 싶은데 여기 또 한 번 써놨지만 이야기가 이야기 혹은 논리에 비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so와 whyso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건데요. 자, 이거 좀 어려워요, 여러분. 그 뭐냐면 뭐 실직 컨설팅 케이스인데요. 어느 회사가 있는데요. 내용은 이래요. 어느 회사가 있는데 한 회사예요. 이 한 회사에서 여러 개 물건을 만들어요. 여러 개 물건을 만드는데 A부터 N까지 이렇게 전체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쭉 나열해 봤어요. 이건 수익이에요. 수익인데요. 보시면 A 상품은 510억에 그 수익을 내고요. B 상품은 320억, C 상품은 260억에 큰 그룹인가 봐요. 수익을 내고요. 우리 이렇게 그 주황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손실이 나는 그 포트폴리오예요. 어쨌든 A부터 N까지의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요거를 써놨는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래부터 볼까? 아래부터. 뭐냐면요. 상품 J의 수익 부진을 C로 커버하고 있다. 상품 J가 139억 적자를 보내요. C는 260억이에요. 아, J의 손실을 C가 커버하고 있나요? 뭘 근거로요? 다시 말하면 내용을 알기 전에는 이렇게 말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논리 비약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예를 들면 다시 볼게요. J의 수익 부진, J가 마이너스 139억이죠. 이거를 예를 들면 D가 커버하고 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놓고 보면은 왼쪽은 손실을 보고 오른쪽은 수익을 보는데 뭐야? J가 139억인데 이거의 손실을 E는 커버가 안 되고요. D가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의 비약이잖아요. 자, 이렇게 말했을 때 why so예요. 왜? 근거가 뭐야? 이게 논리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뭐냐면 J의 수익 부진을 물론 C 혹은 D가 커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려면 여기에 대한 why so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why so가. 아시겠죠? 그죠?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봐요. 당사의 수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100억엔 이상 적자를 내고 있는 상품은 철수를 검토하고 고수익이 나는 4개 상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 어때요? 언뜻 들으면 그럴듯한 전략이죠. 근데 이것도 역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거 와이소예요. 와이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이젠 위에 볼게요. 14개의 상품 중 5개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나머지 9개는 적자다. 이건 그냥 팩트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래서 so what 이란 얘기죠. 여러분 여기 있는 거는 결론이 없어요. 그냥 so what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여기 보면 A, B, C, D 4개의 상품으로 올린 수익의 70%를 K, L, M, N 4개의 상품이 갉아먹는 결과적으로 100억엔의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이거는 역시 근거가 부족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떤 팩트는 의미가 별로 없고 항상 이런 걸 봤을 때 so what? 결론이 뭐냐? 아니면 왜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라는 게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보시죠. 요건 조금 더 어려워요. 이거는 이 책이요. 로지컬 띵킹이라는 책이 이제 일본 케이스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요 케이스가 나와 있는데 일본에 진출한 주요 외국 자본의 소매 기업이래요. 이건 팩트예요. 일경 비즈니스라는 데 이제 발췌한 건데 보면은 1991년부터 2000년대까지 그 주요 외국 자본의 소매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요. 회사명으로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들도 좀 있어요. 토이저러스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죠. 그죠? 가구 만드는 회사 완구죠. 그죠? 아이들 완구. LL빈, 에디바워, 갭은 아시죠? 그죠? 우리나라도 있죠? 스포츠 어서리티,
오피스 맥스, 오피스 데포. 오피스 데포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외국계예요.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리고 코스트코 이건 알아, 그치? 우리 코스트코 있잖아요, 그죠? 예, 룸스투고, 부츠, 세포라 화장품 회사인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예, 레크레이션 이퀴프먼트 잉크, 까르푸. 까르푸는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철수하고 나갔죠, 그죠? 예,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거 보고서 이게 사실은 so what이에요. 이런 어려워요, 사실은 결론 내기가. 여러분 이걸 보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보실래요? 1990년대 들어서 일본에 진출한 주요 외국 자본 소매기업 가운데 미국 기업이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다. 진짜? 그래? 그러네요. 그죠? 그래요. So what? 이거 보고 so what에 이거예요. 여러분 90년대 들어서 보면은요.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일본에 진출한 외국 소매 자본기업 전수라고 이게 가정한다면은요. 어때요? 주로 미국 애들이 계속 들어왔죠. 91년부터 91년까지. 아마 미국 애들이 통상 압력 넣었나요? 이런 쪽으로 시장 좀 개방해달라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이 약진하고 있죠. 보시다시피 90년대 들어서 일본에 진출한 주요 외국 자본 소매 기업 가운데 미국 기업이 80%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99년도 후반 이후 유럽 기업의 진출이 계속되고 있다. 97년까지는 다 100% 미국 기업이죠. 근데 99년도 들어서 뭐냐면 영국, 프랑스, 또 프랑스. 예. 유럽 기업의 진출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도 결론 2라는 거죠. So what에 대한 결론 2. 결론 3. 1990년대 외국 소매 자본의 일본 지주 건수 중 절반 정도가 99년도와 2000년대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네요. 이것도요. 그죠? 예. 외국 소매 기업의 사실 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전수라고 하면은 91년부터 97년까지 무려 7년 동안에 진출한 외국 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99년도에 2000년대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진출하고 있죠. 이것도 맞습니다. 맨 마지막 결론. 97년까지는 아웃도어 제품, 완구, 문구 등 업종이 한정돼 있었다면 최근 2년간은 가구, 화장품 업종이 넓어가고 이것도 맞다는 거죠. 이거는 뭘 분석한 거예요? 주요 상품을 분석한 거죠. 여러분 똑같은 통계 자료인데 여러분들 이 통계 자료를 보고 이런 결론을 내기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so what을 실제로 찾아내기 되게 어렵다는 얘기죠. 예, 이런 예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우리 제일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제일 앞으로 가보면은요. 예, 제일 앞으로 가보면 제일 앞으로. 네, 오늘 한 걸 정리해 보죠. 오늘 뭐 배웠죠? 예, 베이직 스타일, 그죠? 네 가지 배웠습니다. 각각 중요한데 큰 그림을 보면은 팩트 베이스, 사실에 기반해서. 미시, 뭐라고요? 자료를 수집하거나 결론을 내리거나 이럴 때 빠지지 말아야 되고 누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이포테시스 드리븐, 뭐라고요? 문제 해결을 세울 때 가설을 세우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다. 왜? 가설 안 세우면 문제가 있었던 모든 자료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수집할 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가설을 세우고 접근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맨 마지막, 자료를 나열은 의미가 없어요. 자료를 나열했을 때 so what? 결론이 뭐야? 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결론이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근거들이 충분히 갖춰져야 된다. 그게 why소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베이직 스타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 꼭 복습하시고요. 예, 여기 관련해서 제가 몇 개의 퀴즈나 이런 걸 올려드릴 수도 있고 퀴즈를 제가 못 올려드리면 여기에 나왔던 문제들은 중간고사에 반영합니다. 네, 이해 안 가셨거나 아니면 제 말이 좀 빠르다고 느끼실 분들은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